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치수기 명령은 호의 길이를 보여주는 dim arc예요. 일반적으로 저는 수업 시간에 잘 다루지 않는 명령입니다. 수업 시간에 강의할 때 dim arc라는 명령은 설명 안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치수기 명령도 아니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데, 물론 이제 특수한 업종에서나 뭐 그런 때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알아봐도 충분한 거다 라고 해서 설명을 안 하는데, 여긴 전부 다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호의 길이, 그러니까 원주 길이를 구한다, 호 형태로 되어 있는 호의 원주 길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입해주는 명령이 이제 dim arc다. 그래서 dim arc다 라는 거죠. dim arc. 자, dim arc 사용은 간단해요. dim arc하고 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밑에 이제 옵션의 구성을 보면 mText, 앞에서 많이 설명됐던 거고요. 텍스트 설명됐던 거고, 앵글 당연히 글자의 각도 바꿔주겠죠. 근데 좀 못 보던 게 있네요. 패럴랄, 파티셜이죠. 패럴랄이 파티셜인데, 자, 일단은 뭐 기본 형태로 작성을 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본 형태로 이렇게 딱 작성을 했는데, 자, 호의 길이를 치수를 기입을 하면은 이렇게 오게 이제 호의 각도에 맞춰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직선 형태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둥글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대신에 이게 호의 길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도법에서는 이렇게 반원처럼 이렇게 앞에 붙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따라 붙는 거죠. 반원처럼 앞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4.14다 이런 식으로 측정된 이제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dim arc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나머지 그 옵션 4개 중에 이제 앞에 있는 3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옵션은 뭐냐? DAR. 자, 줄여서는 이제 단축키는 DAR입니다. DAR로 딱 실행을 해보면, 자, 선택하고 나오는 파티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호의 전체 그 원주를 구하는 게 아니라 호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원주 길이를 따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 그래서 이제 P를 쳐보면 시작점을 먼저 정하라고 해요. 시작점을.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원래 여기 끝점이 있는데, 끝점이 여기 4분점부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끝점까지 2점을 입력을 해주면 그 사이에 이제 원주 길이를 구해준다. 호의 원주 길이를 구해준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그냥 호를 선택하고 이제 호 전체의 길이를 뽑아주는 거고, 호에서 내가 지정하는 특정 지점 사이의 원주 길이를 따로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호를 가지고 사용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DAR, dim arc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select arc, arc는 호죠. OR이 있네요. 또는 polyline arc. 예. 두 개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인데, 자, 호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아크 명령을 통해서 그려진 거거나 아니면 원이 그려져 있으면 원을 잘랐을 때를 얘기해요. 원을 잘랐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 폴리라인 아크는 호라는 게 폴리라인 형태, 우리 이제 렉탱글 명령할 때 한번 얘기 나왔죠. 여러 개의 선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를 이제 폴리라인이라고 한다는데, 폴리라인은 곡선과 직선을 섞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아크, 두 방향으로 된 아크인데 하나로 합쳐져 있죠. 요럴 때 이제 선택을 하라. 그러면 이제 폴리라인 아크를 선택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폴리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이 아크, 요쪽 아크를 딱 선택하면은 방향이 다른 것까지 같이 뽑아주진 않아요. 저는 이걸 은근 기대했었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않고, 자, 옵션 나온 걸 보면은 mText, 텍스트, 앵글, 그리고 파티션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내가 원하는 지점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원주 길이만 뽑아준다는데, 자, 한 가지 이제 못 보던 옵션이 하나 더 나오죠. 리더. 리더라는 얘기는 이제 캐드 치수기 위해서는 지시선을 얘기하거든요. 지시선. 그러면 어디다 이렇게 화살표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리더 해주면 뭐 해주느냐? 별거 없어요. 예. 요렇게, 요 부분 호에 대한 거다 하고 딱 이렇게 요 지시선을 하나 추가해주는 거. 요 옵션만 추가가 된다라는 거죠. 자, 반대쪽에도 해보면, 여기 선택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쭉 줄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별반 다를 건 없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L 해주면, 자, 이쪽으로 뽑았을 때, 안쪽으로 뽑았을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 또 희한하게 이쪽으로 뽑았을 때 이렇게 지시선을 붙여준다. 이 호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섹션 호에 대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칭해주는 지시선이 추가된다. 요 옵션만 추가가 되고 별반 다를 건 없다 라고 보셔야죠. 파티셜도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호에 파티션 기능이 있어서 그럼 원에서 내가 원하는 일부분 호 구간을 치수를 기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원을 선택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원을 선택해보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원에서 내가 원하는 호 구간에 대한 길이를 입력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파티션 기능을 보면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의 원주 길이를 뽑아줄 때 우리가 d마크 명령을 사용해서 뽑아준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뭐 너무 짧으니까 이걸로 끝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다음 섹션입니다. 다음 섹션. 다음 섹션인데 전 간격은 뭐 한 4분? 4분 정도. 너무 짧게 끝났네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건 이제 이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치수기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dimordinate예요. 그래서 이제 써보면 dim 되게 길거든요. or di 그 다음에 nat 이렇게 되죠. dimordinate. dimordinate인데 ordinate라는 건 이제 좌표를 얘기하거든요. 좌표. 그래서 이제 좌표 기반의 치수 기입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단축 키로는 DOR이에요. DOR. DOR. 자, 해놓는데, 자, 디모드레이트 하면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제 제가 요 점을 잡을게요. 요 점. 요 끝점을 잡으면 바로 어떤 치수가 나와요. 자, 근데 얘를 내가 이제 왼쪽으로 당겨서 하나 딱 클릭해서 내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쭉 당겨서 하나 딱 클릭해서 내려놓을 거예요. 자, 왼쪽으로 당기면 아래쪽으로 값이 다르죠? 그럼 오른쪽으로 당겨도 다른가? 오른쪽으로 당기면 왼쪽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당기면 다른가? 위로 당기면 아래쪽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방금 찍은 점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좌표. 자, 그럼 위아래로 당긴 거는 X축 좌표를 얘기를 하고 좌우로 당긴 거는 이제 Y축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딜 기준으로 잡혀냐? CAD의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CAD의 절대 원점을 기준으로 지금 저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점의 좌표를 뽑아줘서 그걸 치수로 기입해 줄 수 있는 기능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은 못 써요. 왜 그냥 못 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도면, 어떤 형상을 그려놓고 거기다 치수를 기입을 하는데 CAD 원점으로부터 이제 그 점까지의 거리는 궁금하지도 않거든요. 관심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제품, 단일 제품 도면을 만드는데 이 제품에 대한 치수의 기준은 0,0이라고 하죠. 흔히들 얘기하는 0,0은 원점은 내가 그린 물건 안에 있어야 돼요. 물건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다른 치수를 뽑아줘야지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X축 거리가 얼마고 Y축 거리가 얼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점 기준으로 이렇게 기입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쓰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를 내가 원점으로 삼고 싶은 이 물체의 원점으로 삼고 싶은 점을 잡아서 0,0 원점으로 보내주시는 거죠. 보내주고 나서 이제 여기서 DOR을 하면은 이제 요 점이 내가 잡고 싶은 원점이 이제 제로점이 나온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이 파일 안에 여러 개의 도면을 그렸어요. 여러 개의 도면을 그렸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원점 보내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겹쳐버리죠. 그래서 이렇게도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dimordinate를 설명하는 강좌긴 한데 다른 명령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명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린 데서 이제 내 이 물체에 대한 원점을 뽑아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뭐 내용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원점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주면 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명령이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 UCS입니다. 자, UCS 명령 딱 실행하는데 UCS 명령이 해주는 역할은 CAD의 원점 좌표계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가공, 편집을 해줄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건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다양한 기능이 거의 대부분 쓰이는 게 3D 쪽에 쓰여요. 2D 쪽에는 별로 관심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3D 쪽에 쓰이는데 2D 쪽에서 흔히 쓰이는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원점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준다. 그 개념 이제 거의 하나로 거의 대부분 쓰이고 그 외의 개념으로 그렇게 잘 쓰이진 않습니다. 잘 쓰이진 않는데 3D 쪽에서는 이제 3D 형상을 만들려면 이거를 이제 잘 다루셔야 돼요. UCS를. 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3D 가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UCS를 별도로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UCS 명령 실행하고 내가
이제 원점으로 삼고 싶은 점을 원점으로 바꿔주는 거 어떻게 하냐? 진짜 간단해요. 명령 실행하자마자 바로 내가 원점으로 삼고 싶은 점을 마우스로 딱 클릭해 주시면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 XY라고 써져 있는 게 옮겨졌죠.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져 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0,0이에요. 그쵸? 이렇게 0,0을 옮겨주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이제 DOR. 자,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제로점이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축으로 제로점을 딱 뽑고, 이렇게 기입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치수 기입들을 전부 다 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들을 뽑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좌표가 얼마다, 여기까지 좌표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뽑아주는 거죠. 자, 그래서 작성을 해놓을게요. 작성을 해놓고, 모든 점들의 좌표를 전부 뽑아준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치수 기입이 끝난 거죠. 끝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의 좌표와 Y축의 좌표를 사용해서 이제 치수를 기입해주는 기법 자체를 이제 좌표 치수 기법이라고 해요. 좌표 치수 기법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렇게 단순하게 생긴 형상을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되게 드물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좌표 치수 기법이 필요한 거는 일반적인 치수 기입으로 이런 식으로 기입하다 보면은 치수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점점 쌓이잖아요. 병렬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게 쌓이다 보면 형상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도면에다 이걸 표현해주면은 형상보다 치수가 더 많아. 형상은 아주 좁쌀만하게 표현이 되는데 치수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치수가 많이 나온다 라고 할 때 그 치수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근데 이런 좌표 치수 기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면 자체가 자동차 엔진 도면. 엔진 같은 경우는 형상이 되게 복잡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포인트들을 다 우리가 일반적인 치수 기법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은 엔진의 그 형상이 그려진 부분은 잘 안 보이고 치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기준점을 하나 잡고 거기를 기준으로 좌표들을 쫙 특정 위치에 대한 좌표들을 뽑아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좌표 치수 기입을 할 때 사용되는 게 dim ordinate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치수 기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꼭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줘야 되느냐? 원점 빌려왔잖아요. 빌려왔으면 돌려줘야죠. 사람이 빌려가지고 그냥 입술 닦으면 안 되죠. 돌려줘야죠. 원점 위치 원래대로 돌려줘야 돼요. 꼭 돌려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정 기능들에서 좌표가 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난 여기다 삽입을 하려고 딱 넣었는데 여기 삽입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삽입되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CAD 자체 기능에 있는 기능들보다는 이제 우리가 CAD의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이 원점이 틀어져 있으면 이상한 데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점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옮겨서 필요하면 옮겨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으면 원점을 항상 제자리로 돌려놓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자리로 어떻게 돌려놓느냐죠. 제자리로 돌려놓는 건 간단합니다. UCS 명령 실행하고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면 꺽쇠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월드죠. 자, 월드가 기본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옵션에 보면은 월드라고 이제 우리가 W를 입력을 해서 이제 월드 옵션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기본 옵션 자체가 월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엔터만 쳐도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UCS 명령에서 원점 위치를 바꿔주는 것, 바꿔주는 원점 위치를 월드로 돌려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 dim ordinate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치수를 기입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안 살펴본 게 있어요. 뭐냐? dim ordinate의 부가적인 기능, 옵션이죠, 옵션. dim ordinate 이제 옵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 뭐 이제 원점 따는 법하고 치수 기입하는 거는 봤으니까 원점 어디라도 돌려줘서 나오는 치수 그대로 기입을 할게요. 자, DOR, dim ordinate 명령을 실행을 하면은 한 점을 딱 찍고 나면 옵션이 나오는데, 분명히 치수 옵션이니까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옵션들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m텍스트, 텍스트, 앵글, 이 세 개는 빼놓지 않고 나오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반복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 데이텀과 Y 데이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내용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마우스를 제가 아래쪽으로 당기니까 X축의 좌표, 왼쪽으로 당기니까 Y축의 좌표가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XY 데이텀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DLI에서 수직이냐 수평이냐 골라주는 거 있었죠.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X데이터 X를 딱 치면은 지금 Y축 좌표가 나오고 있는데 X데이터 딱 치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위치를 얘를 좌우로 옮겨도 Y축의 좌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X축의 좌표가 표현이 된다. 그래서 X축의 좌표로 고정을 할 거냐, Y 데이터 Y만 딱 입력을 하면 Y축으로 고정을 할 거냐, 뭐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땡기는 방향으로 그 좌표가 이제 자동으로 변하기 때문에 저 X 데이터과 Y 데이터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옵션이 없으니까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좌표로 치수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점으로 잡고 싶은 데를 UCS를 통해서 절대 원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DOR을 이용해서 원하는 점들의 좌표를 쭉 뽑아주시면 된다 라는 게 뭐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섹션입니다. 자, 이번에 기입할 명령, 치수 기입 명령은 dim 조그드예요. 자, 얘도 이제 수업시간에 잘 안 다루는 애 중에 하나인데, dim 조그드. 일반적으로 이제 dim 조그드 같은 경우는 원의 지름 또는 반지름을 치수를 기입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DRA랑 DDI가 있는데 뭐 그게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 지금 이 한쪽이 직선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상에서는 이게 이제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이에요. 곡선인데 호예요. 호인데 반지름이 좀 큰 호예요. 반지름이 큰 호. 그래서 DRA 해가지고 반지름 치수를 기입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치수가 기입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반지름점을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찍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도면 밖으로 벗어나는데, 이제 도면에 따라서는 이 중심을 십자선으로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 십자선에다가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도면, 우리 틀이 이만한 사이즈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 센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도면 사이즈를 뭐 이렇게 크게 잡으면 얘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심을 표현하기 상당히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좀 당겨서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게, dim 조그드예요.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지. 결정을 이제 중심의 위치를 자,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표현을 하자 해가지고 미리 이제 내가 중심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줄여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십자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십자선을 그려놓고 이제 얘는 중심선으로 바꿔줘야겠죠. 근데 제가 레이어 세팅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요 반지름 치수를 뽑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방법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제도법상에서는 이제 요렇게 안 하고 중심을 당긴 대신에 꺾어가지고 표현해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 꺾인 선을 이제 조그라고 하는데, dim 조그드는 이제 이 반지름의 치수를 이제 꺾인 선으로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명령 한번 실행해보죠. dim joged dim 조그드 이렇게 되고요. 단축키는 DJO예요. DJO를 실행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그라고 쳐도 돼요. JOD라고 쳐도 돼요. 단축키 좀 다양하게 있죠. JOD라고 쳐도 되는데, 자, 이래놓고 이제 보기 골라주라는 게 뭐냐? 아크. 당연히 반지름에 대한 거니까 아크 또는 서클, 원을 골라줘라 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원을 그렸을 때는 원 전체가 어차피 다 그려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 중심이 잘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원에서 굳이 저 조그드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호의 형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형상 자체는 되게 조그만데 원의 중심까지 표현하려면 너무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 호를 딱 선택해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뭐냐? 옮길 센터, 옮길 중심점의 위치가 대체 어디냐를 골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스페시피 센터 로케이션 오버라이드. 센터 포지션 덮어줄 때 어디다 덮어줄 거냐 하는데, 지금 제가 미리 정해놨죠. 십자선 요 가운데를 딱 찍어주는 거죠. 그럼 뭐야? 거기서부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하면 글자의 위치예요. 글자의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글자의 위치를 어디다 놔줄 거냐 정해주는데, 이게 꺾인 선이 있으니까 꺾인 선에서 여기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진 않고 요 사이에서 우리 결정을 해줘야겠죠. 내가 꺾인 선을 요 정도 되게 여기다 이렇게 딱 놓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꺾인 점,
꺾인 선이 들어가는 포인트도 내가 넣어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당겨서 넣는다든가, 뭐 일반적으로 가운데 정도, 중간 정도에다가 꺾인 선의 위치를 딱 놔줘. 이렇게 되면 이제 꺾여서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그드가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어차피 치투선인데도 치투선 끝났으니까 나 중심 표시, 중심에 대한 위치 치쓰기 말해도 되니까 그냥 요러고 끝낼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브로 옮길 때 내가 이제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여기만 이렇게 딱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저 치투선 안 옮겨져요. 응? 옮겨지네요. 안 옮겨지는 경우가 있는 건 설정 때문에 그래요. 설정 때문에. 제가 설정 바꿔가지고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제가 설정 하나 바꾸면 저 안 옮겨지거든요. 자, 설정을 바꿔놓고 반지름 치수를 다시 기입해 볼게요. 자, 이렇게 기입했어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상황에서 이제 무브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딱 옮기면 안 옮겨져요. 그렇죠? 설정 때문에 그런데 그 설정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안 움직여져요. 물론 이제 그 설정이 켜져 있다 그러면 이제 상관없겠죠. 그 설정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치수기 끝날 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얘가 같이 안 따라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따라 움직여주려면, 무브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면 같이 옮겨져요. 이 중심점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선택하면 같이 움직여지시는데, 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들은 관리하기가 도면 자체를 관리하기 이제 불편하니까 하고, 근데 조그드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중심을 표시하고도 도면 양식이 요만한 사이즈로 딱 나오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체의 사이즈에 비해서 이제 원의 반지름 또는 호의 반지름이 너무 큰데 그걸 이제 추격해서 표현해주겠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딤 조그드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딤 조그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옵션이 있을 테니까 옵션을 알아보는데, 지금 딱 선택을 하면 옵션은 언제 나오냐면, 센터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자, 센터 여기 찍을 거야.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글자 위치를 옮겨 놓을 때 옵션이 나와요. 근데, 옵션이라고 갖고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밖에 없죠. 텍스트, 앵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딤 조그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간단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 정도 연속으로 찍었는데, 요 3개 다 합치면은 시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합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